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방정식 종류 중에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건데, 총 세 가지를 크게 배울 거거든. 첫 번째는 이제 3, 4차 방정식. 혹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차수가 높은 방정식. 두 번째는 이제 연립 방정식을 배울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부정 방정식까지 이렇게 딱 세 개 배울 겁니다. 요 세 개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일단 3, 4차 방정식을 좀 얘기해 보면 말 그대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중에 한 3차 방정식으로 예시를 한번 해볼게. 너네한테 어떤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을 풀라고 해보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근해 공식이 있고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있고 이러잖아. 맞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로 푸는 거지. 근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존재하긴 하는데 되게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아. 외우지도 않고. 그래서 3, 4차 방정식은 다 너네한테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그래서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얘를 다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 세 개로 쪼개졌어. 예를 들어 3차니까 1차로 쪼개졌어. 그럼 얘가 0 될 때 하나, 얘가 0 될 때 하나, 얘가 0 될 때 하나 풀어서 해가 3개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그 인수분해를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식이 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 그치? 거기서 문자가 여러 개 사용되는 거 말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말고, 문자가 하나밖에 없겠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에 관한 3차 방정식 이럴 텐데. 그치? 그래서 문자가 하나짜리의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또 첫 번째,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 인수정리가 뭐야?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는 거. 그럼 걔를 인수로 가져. 그럼 나머지 목도 구해야 되니까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어.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뭔지 알죠? 지수가 짝수차수로만 이루어진 식, 그걸 보기차식.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게 있어. 대칭식.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풀 줄 알면 또 있어. 그냥 인수분해 공식. 그건 그냥 기본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공식 보고 판단해야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너네한테 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그럼 너네 이거 풀 때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는 마이너스 1 하나예요 라고 풀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왜? 3차 방정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몇 개야? 3개야. 2차 방정식의 해가 2개인 것처럼 3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3개이고 4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4개라고. 그래서 얘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야. 얘를 보면 1은 1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는 이거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랑 얘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끝났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뭐야 아까 3개로 쪼개진다면서요가 아니라 3차 방정식을 1차, 2차 정도로만 쪼개면 이제 끝나. 왜냐면 2차로 쪼갤 수만 있으면 우리 얘랑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풀겠지. 얘가 0인 x값은 분명히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당황하지 말고 요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0 된다는 건 근해 공식이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근해 공식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하니까 이렇게 나올 거다.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가 나올 거다. 그래서 하나 마이너스 1, 하나는 요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1에서 총 3개가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3차 방정식 풀 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를 먼저 고민할 건데, 그때 만약에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라고 하면 이렇게 풀면 돼. 근데 공식이 아니야 그럼 보통 이 세 가지일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내가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마음대로 풀 거야. 대표 문제 말고. 자 보면 다음 요 3차 방정식에 두 허근의 알파 베타라는데, 자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두 개 다 실근을 갖거나 두 개 다 허근을 갖거나 실근인데 중근을 가질 수도 있었지. 맞지? 어쨌든 두 개의 실근 아니면 두 개의 허근 이런 느낌이잖아. 같은 두 실근 다른 두 실근이지만. 그치? 이어서 3차 방정식은 세 개가 모두 다 실근일 수 있는데 세 개 다 모두 허근인 경우는 없어.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조금 어렵거든. 왜냐면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2차 방정식은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무슨 얘기냐? 2차 함수는 한 번 꺾이고요. 3차 함수는 2번 꺾이고요. 4차 함수는 3번 꺾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근이 2개가 가질 수 있는 거고 3차 함수는 근이 3개 가질 수 있는 거고 4차 함수는 근이 4개 가질 수 있는 거야. 4차식은. 그래서 최대 3개가 나오는데 야 x축이 3차면 x축이 어디 있든지 무조건 해는 한 개가 나올 거라고. 4차는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으면 해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당연히 니네가 이해를 못하지. 왜?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안 배웠는데 맞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라고 안 할 거고 그냥 이해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줄 거야. 무슨 말이냐? 얘 3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갔는데 그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얘가 어쨌든 3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근해 공식은 없으니 다 뭐야? 인수분해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럼 니네가 이 식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문자는 하나인데 식이 좀 기네. 그지? 일단 공식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뭐 할 거야? 얘는 인수정류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저 앞에 있는 식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0 나온 놈이 있나 없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면 아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확인해 볼게. 잘 봐. 3차, 2차, 1차, 0차가 이렇게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식을 마이너스 1로 나눴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x 플러스 1로. 그럼 내리면 1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리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 내리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내리면 0 되는 거 맞네. 그럼 분명히 저 식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를 풀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일 거다라고 풀 거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가 0 되게 하는 걸 풀라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된다고. 그지? 근데 얘를 잠깐 확인해보면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확인해보면 판별식 대충 해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 나오지. 얘가 허근일 거라고 분명히. 그 두 허근이네 얘가. 그지? 요 두 허근에 뭘 구해달래?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 했으니 저건 뭐 어떻게 하면 돼? 요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요거에서 이제 두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지? 요런 식으로 풀 거다. 그래서 얘가 뭐 허근 몇 개고 막 식은 몇 개고를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냐면 그 그래프를 완벽히 이해하려면 미적분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물론 알고 있으면 좀 좋아. 알고 있으면 좋은 건 맞아. 예를 들어 3차식은 설명해볼게. 3차식은 3개 다 식은 가질 수 있고요. 혹은 하나 식은에 2개 허근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 2개 식은에 하나 허근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 두 가지밖에 없을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어서 잘 봐. 하나만 더 볼게. 요거 볼게. 자, 요걸 풀어달래.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4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4차 방정식. 그럼 얘도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해 공식은 절대 안 돼. 맞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식이 좀 긴데 문자가 하나죠. 맞죠? 그럼 또 뭐야? 인수정류 조립제법. 또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는 거야. 허근 2개 갖는다는데요.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볼게. 그럼 뭐 할 거냐면 또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을 건데 뭐 집어넣으면 0 나오냐 얘는. 4차, 3차, 2차가 없네. 1차, 0차 이렇게. 1 집어넣으면 0 나오나 보다. 1 집어넣으면. 내리면 1 곱하면 1 내리면 마 1 곱하면 마 1 내리면 마 1 곱하면 마 1 내리면 마 2 곱하면 마 2고 내리면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 지금 1 집어넣어서 0 나왔다는 소리는 분명히 x-1을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그 다음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 3차를 쓸 건데 3차를 또 인수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3차 방정식 풀 수 있는 게 인수분해밖에 없으니까 그럼 또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찾아야겠지. 쓰지 말고 여기서 또 찾자.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한 2? 2? 내가 그거 얘기했지. 우리가 인수정류 조립제법 할 때 대입해서 0 나온 놈은 웬만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2에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항상 그 숫자의 조합은 뭐라고 했냐면 최고차항계수의 약수가 분모고 상수항의 약수가 분자 조합 중에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기서 대입해서 0 나오는 걸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바보야. 3은 절대 안 돼. 그치? 5 이런 거 절대 안 돼. 얘는 뿔마 1, 2에서 끝나는 게 맞아. 왜? 요거의 약수가 1, 2밖에 없으니까. 그치? 요거의 약수는 1밖에 없는 거고, 맞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2 집어넣어 보면 내리면 1이고 곱하면 2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1 곱하면 2 해서 내리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x-1과 x-2를 인수로 갖고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 하니까 요렇게 생겼다 이거지. 그치? 그럼 누가 봐도 지금 당연히 얘는 실근 1, 얘는 실근 2 하나 나왔고 얘가 0 되는 게 허근인가 봐. 그지? 그래서 얘가 허근일 거고 요거에 뭘 구해달래? 두근의 차 구해달래. 그럼 얘도 뭐야? 두근의 차에
제곱은 요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4차 방정식에도 특징을 좀 얘기해보자면 일단 모두 다 실근을 갖는 건 가능해 다. 그 다음에 또 2개는 실근, 2개는 허근도 가능해 얘는. 4개 다 허근도 가능해 얘는. 그렇게 좀 기억해두면 좋은데 몰라도 풀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 알겠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 때 일단 식이 되게 길어. 그럼 뭐 한다?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이어서 두 번째 보기차식이라는 걸 보여줄게.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3, 4차 방정식 중에 4차 방정식이죠. 얘는. 그치? 이걸 풀어달라라고 했어. 그럼 니네가 당연히 봤을 때 얘가 보기차식이구나라는 건 느껴져야 돼. 당연히. 이건 너무 쉽잖아. 지수가 짝수 차수로 이루어지면 보기차식인 거지. 그럼 우리가 보기차식 보면 문제 어떻게 풀어? 보기차식 보면 얘는 일단 x제곱을 t로 취하네. 그래서 차수를 떨어뜨리죠. 그죠? 그럼 차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x자형 분리법으로 풀리는 놈이 있어. 그럼 그냥 개꿀. 그치? 근데 만약 x자형 분리법을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 억지로 뭐 해줘? 완전 제곱을 만든 다음에 그치? 억지로 완전 제곱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뭐 별의 제곱 이런 형태 합차 형태로 마지막에 풀죠. 그죠? 이 방법 가볼게. 잘 봐. 이걸 풀어달라고 했어. 얘를 보는 순간 이 새끼 지수가 짝수 차수로 이루어진 보기차식 맞네요 라고 일단 가는 거야. 그치? 그럼 인수 정리하는 것보다 당연히 뭐 하면 돼? 일단 보기차식이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지. 그럼 저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제 이거지. t제곱에 마이너스 16t 플러스 36은 0이다.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 맞지?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뭐 해주냐? 얘를 억지로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럼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게 보통 우리가 상수를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요 보기차식 문제 유형은 요 1차를 바꿔야 된다. 아마 상수를 바꿔서 푸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한데 그런 경우는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물론 안 될 때도 있긴 해. 근데 대부분은 요걸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얘는 t제곱에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16t를 뒤로 잠깐 보내는 거야. 그럼 얘를 억지로 완전 제곱 만든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건데 요놈의 절반의 제곱이 36이니까 제곱해서 36은 뿔마 6. 그럼 절반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t가 들어가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12t. 그럼 내가 얘를 마음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12t를 해주면 안 되니까 여기다 뭐 해주냐? 마이너스 플러스 12t를 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질 거다. 첫 번째 t제곱에 플러스 12t에 플러스 36 쓰고 내가 마음대로 플러스 12t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2t를 해서 마이너스 28t가 되는 경우. 얘도 어쨌든 마이너스라서 나쁘진 않긴 한데 일단 쭉 가볼게. 자, 이어서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에 마음대로 마이너스 12t 하면 안 되니까 플러스 12t에서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4t는 0. 그럼 당연히 뭐 이용하는 게 좋아? 아랫게 좀 이쁘잖아. 얘를 루트 28 하면 별로 안 이쁜데 얘는 루트 4 하면 2로 깔끔하니까 얘가 좋은 거지. 그래서 얘를 이용한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자, 얘는 앞에 t-6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t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치환한 걸 뭐 해줄 거냐면 이제 돌려주겠지. 그래서 t 대신에 돌려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에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은 0이 된다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를 4x 제곱을 뭐라고 써느냐? 다시 2x 전체의 제곱은 0이라고 써도 될 거고 얘를 합차를 풀면 이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하나 또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하나는 0꼴로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얘도 2차 얘도 2차니까 끝난 거지. 뭐 하면 돼? 얘가 0일 때 한 번 얘가 0일 때 한 번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얘가 0일 때 풀면 어떻게 되냐? 짝수 공식 2a분의 절반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루트 7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얘는 1 플러스 루트 7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뭐 가장 큰 실수를 m 가장 작은 실수를 스몰 m이라고 한대. 그래서 둘이 뭐 해달래? 빼달래. 여기서 가장 큰 게 누구겠냐? 플러스 플러스가 가장 크겠지. 그 다음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지. 그럼 둘이 빼달래. 그래서 다 뭐야? 2 플러스 2 루트 7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잘 봐. 근데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얘기를 좀 해볼게. 이걸 우린 보기차식이라고 하는데 이 보기차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봐. 우리가 아까 3차 방정식도 그렇고 4차 방정식도 그렇고 결국 3차는 1차, 2차로 쪼개지거나
그치? 4차는 2차, 2차로 쪼개지겠지, 지금처럼. 물론 4차 중에서도 1차, 1차, 2차로 쪼개질 수도 있는 거고, 깔끔하게 물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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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로 쪼개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방금 요것처럼 1 플러스 루트 7이 나왔잖아. 근데 요 4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거나 실수잖아. 그러면 한 근이 이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요런 2차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요런 2차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 근이 이거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근은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4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 존재해. 물론 걔를 인수분해했을 때 2차식으로 만들어지면 한 근이 이거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는 또 이거인 거야.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얘가 보기차식이잖아. 얘가 보기차식이잖아. 그럼 내가 요 보기차식에 한 근이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잖아. 요거의 한 근이 알파라고 하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16 알파 제곱 플러스 36은 당연히 0인 거지. 그지? 요거의 근이 알파잖아? 그럼 무조건 보기차식은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를 무조건 근으로 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알파를 대입해서 성립했다라는 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4제곱하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36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근이면 자동적으로 얘가 근이야. 그래서 얘가 근이야? 그럼 얘도 근이야. 근데 개수가 또 실수야? 유리수야? 얘가 근이야? 그럼 또 얘도 근이야. 이렇게. 얘도 부호 바꾼 거고. 맞지? 그래서 4차 방정식에서 보기차식인데 개수가 모두 실수거나 유리수여서 하나가 이런 켤레근 형태가 나오잖아? 하나의 근만 알면 나머지 4개의 근은 그냥 다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왜? 이 새끼 켤레근 하나 가져야지. 이 새끼 전체 부호 바꾼 거 가져야지. 이 새끼 켤레근 혹은 얘 부호 바꾼 거랑 똑같겠지. 라고 해서 4개의 근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차 방정식인데 이 새끼가 보기차식이야. 근데 하나의 근이 막 2-3i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2 플러스 3i.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i.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지? 이게 항상 써먹는 건 아니지만 가끔 써먹을 때 있으니까 기억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겠지? 근데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건 당연히 기억해줘야 되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보기차식이라 한다. 그래서 보기차식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다. 이어서 그럼 이어서 대칭식이라는 걸 좀 설명해볼게. 대칭식은 스텝 1에 없더라고. 내가 스텝 2 문제로 좀 보여줄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다. 자,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대칭식이라고 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내가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요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린 4차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밖에 없다고. 근데 공식은 당연히 아닌 것 같아. 그럼 요 3개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나는 뭐부터 생각하는 게 더 좋냐면, 솔직히 말하면 인수정류 조립제법부터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렇게 푸는 대칭식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식이 좀 길고 복잡하거든. 그래서 대칭식보다는 일단 혹시 대입해서 0 나오는 게 생긴다 하면 그걸 먼저 이용하는 게 좋아. 근데 얘는 뭐만 대입해보면 되냐? 1하고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원래는 대칭식인 게 너무 눈에 보여도 대입해서 0 나오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 너네가 풀면 다 느껴질 거야. 대칭식보다는 인수정리가 훨씬 편하다라는 걸.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뭐 할 거냐면 대칭식으로서 접근할 건데, 그럼 대칭식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다 알잖아.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 4차가 있는데 요 가운데 개수가 마이너스 7이네. 근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모든 개수가 똑같은 거. 부호는 물론 달라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운데 기준으로 숫자가 완벽히 똑같은 거. 대칭성 있게. 그래서 얘를 우린 대칭식이라 한다. 그럼 그 대칭식을 어떻게 푸냐? 얘는 좀 써놓기가 좀 복잡해서 그냥 말로 바로 가볼게. 대칭식을 보면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얘를 x제곱으로 묶을 거야. 치환은 아니고 묶을 거야. 묶으면 쟤는 이렇게 되겠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x제곱으로 묶은 거야. 분배하면 똑같을 거야. 맞지? 그 다음 뭐 할 거냐? 요 식을 이제 개수가 똑같은 놈들끼리 짝을 지어서 이제 묶어 놓을 거야. 그럼 얘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이 이렇게 있었고 x제곱과 x제곱분의 1이 만나서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4x랑 플러스 4x분의 1이 만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이렇게 라고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지? 그 다음 뭐 해줄 거냐면 요 놈을 요 형태로 바꿔줘야 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어. 그럼 마이너스로 바꾸면 돼. 근데 이건 지금 플러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으로 얘를 바꿀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여기다 뭐 추가해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랑 만나서 숫자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이렇게 써주면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보통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거든. 원래는 인수분해가 되게 줘, 보통은. 근데 지금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됐거든. 그래서 뭘 구하라 했냐? 얘를 구하래. 얘. 어차피 이걸 구하래.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을 k라고 하면 x 플러스 x분의 얘가 k인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이제 이거네. x제곱에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9는 이렇게 쓸까?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얘를 이제 k라고 치환하면. 그지? 그럼 난 지금 어차피 k가 궁금하다며. 근데 얘랑 곱해가지고 0 된다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거지. 어차피 얘가 0 되는 k 값을 구하면 뭐 나와? a분의 c 하니까 k 값의 곱은 마이너스 9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원래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x를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잘 봐. 잠깐만 좀 변형을 좀 할게. 얘를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우리가 편하게 플러스 3이라고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봐. 만약이야. 그럼 내가 얘를 이제 치환해도 되고 그냥 바로 가도 되고. 잘 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3 하나.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1 하나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냐? x제곱이 2개 있으니 둘 중에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깔끔하게 쓰면 얘는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얘는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0 된다 얘가 0 된다 하나씩 풀어가지고 해가 총 몇 개 나와? 4개 나온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그래서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은 이거다.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설명해 볼게. 일단 보기차식이 보이면 대칭식이 보이면 뭐 한다? x제곱으로 묶는다. 묶고 나면 개수가 똑같은 놈들끼리 짝을 짓는다. 짝을 지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 보통 이 1창 형태로 똑같이 맞춰주면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치환한 거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x 2개를 각각에 뿌려주면 깔끔한 2차식 2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가 0 된다, 얘가 0 된다 풀어주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이 보기차식에서, 이 대칭식에서 만약에 하나의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왔어. 그러면서 모든 개수가 실수래.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하나의 근은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3i야. 왜? 얘도 어쨌든 4차식이니 분명히 저거의 근이 하나가 뭐 나왔다라는 건 나머지 하나도 켤레근을 갖는 식을 가질 거거든. 개수가 모두 실수면. 알겠지? 그런 말이 있을 때. 그 다음 이어서 잘 봐. 요 4차 방정식의 근 하나가 이번에 또 하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고 한번 해볼게. 요 4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면 알파 4제곱 플러스 4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 성립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잘 봐. 요 식을 내가 알파의 4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 근데 알파의 4제곱으로 마음대로 나눠도 돼? 항상은 아니야. 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나눌 때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근데 요거의 근을 알파라고 설정했는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성립하냐 안 하냐? 안 하지. 그러니까 나눠도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알파 4제곱 나누면 얘는 1 플러스 알파분의 4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7 얘는 알파 세제곱분의 4 얘는 알파 4제곱분의 1도 여전히 0으로 성립하겠지. 어차피 우변 0을 알파 4제곱으로 나눠봤자 0일 거 아니야. 자, 그럼 얘가 성립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요 방정식에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해. 그치? 여기다 알파분의 1 집어넣어봐. 알파 4제곱분의 1. 여기다 알파분의 1 집어넣어봐. 알파 세제곱분의 4. 여기다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분의 7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요거는 요거. 그치? 그래서 이거야. 요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잖아? 그럼 무조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되냐? 알파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이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근 하나가 이런 켤레근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이거. 그 다음 또 이거의 근의 역수인 요것도 근. 그럼 이거의 켤레근도 근. 이 되는 거야. 얘랑도 역수관계. 그치? 요 느낌. 그래서 요 대칭식에서도 하나의 근이 뭔가 켤레근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3개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 요것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니까 또 신경 써놓자.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2개 다 그런 형태들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요게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3, 4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3, 4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해라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너네 2차 방정식에서도 해를 구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거 있었잖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뭐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뭐니?
2차 방정식에 뭐 두근의 제곱의 합은 뭐니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필히 외워야 돼. 그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이 3차 방정식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요 식은 최고창 A를 따라가고 x-알파, x-베타, x-감마 꼴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 얘가 0 되는 거가 알파, 베타, 감마일 테니까. 맞아? 그럼 내가 요 세 개,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이거라고 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야겠네. 그치? 요 밑에 있는 식 전개해볼게. 그럼 얘 A에 x-알파, x-베타, x-감마를 곱하는 거는 곱셈 공식이거든. 기억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요 괄호에서 하나씩 뽑아서 곱하는 거야. 그때 첫 번째 x 보면 당연히 x 세제곱부터 출발. 그지? 그 다음에 x 두 번에다가 숫자 뽑으면 마이너스 감마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그 다음 이어서 x 하나에 숫자 두 개 뽑으면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만나니까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은 x 하나도 안 뽑고 숫자만 뽑으면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0꼴이 된다. 그래서 얘를 A까지 분배하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A까지 분배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A로 묶을게. 어차피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A로 묶으면 얘를 A로 묶어봐. 그럼 얘는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제곱 플러스 A분의 C의 X 플러스 A분의 D는 0이 된다. 다시 한번 얘를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이렇게 썼어. 얘를 전개한 게 요건데 A로 묶여있으니 얘도 A로 묶은 거야. 그럼 이제 얘랑 똑같은 식이 맞아. A로 묶은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X제곱 계수 1, 1로 똑같은 거 맞고 그 다음에 X제곱항의 계수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 부호 바꾼 게 A분의 B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A분의 B겠지. 그치? 여기다 부호 바꾼 게 A분의 B니까. 이어서 1차항의 계수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뭐라고 하냐? 세 개의 근 중에 두 개씩 곱해서 더했다 그래서 얘를 두근의 고배합 이렇게. 두근의 고배합. 그래서 두 개씩 곱해서 더했다 해서 두근의 고배합인데 그 두근의 고배합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1차항 계수 A분의 C랑 똑같아야 돼. 근데 부호도 똑같으니까 그냥 A분의 C다.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A분의 D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요 세 개는 외워놔야 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의 합 공식이 A분의 C고요. 세근의 곱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외우는 거야.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공식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공식은 뭐야? 그것도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4차 방정식의 네근의 합도 있잖아. 그것도 마이너스 A분의 B야. 5차 방정식의 5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고 6차 방정식의 6근의 합도 다 마이너스 A분의 B야. 모든 차수의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다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왜 그런지는 솔직히 그냥 해보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하나 예시를 한번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4차 방정식이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4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4개겠지. 그럼 그 4개는 최고창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는 0꼴로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한 게 얘랑 똑같아야겠네. 그치?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잘 봐. 얘를 전개해보면 A로 묶었을 때 당연히 요 4개를 곱했을 때 처음에 X만 고르면 X 4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는 그건 다 알잖아. 그 다음 두 번째 X를 3번 고른 다음에 숫자를 고른 건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x세제곱 아니겠냐 이거야. 그지? 그래서 항상 요 3차 최고차항의 그 다음 차수의 항은 요게 나올 텐데 그게 모든 근의 합일 텐데 그건 항상 얘를 a로 묶었을 때 a분의 b랑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a분의 b가 마이너스 그 근의 합이니까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넘겨서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래서 몇 차든지 항상 그 차수에 대한 모든 근의 합은 다 마이너스 a분의 b야. 요거는 외워두면 좋아. 그러면서 또 하나 외웠으면 좋겠는 게 2차항 계수는 솔직히 나 전개한 형태가 어떤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그건 몰라도 돼. 근데 상수는 뭔지 예상할 수 있다. 이거 전개했을 때 상수는 분명히 뭐로 끝날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끝날 거지. 그치?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델타로 끝날 텐데 그 부호는 어떻게 돼야 돼? 마 곱했으니까 플러스겠지. 그걸로 묶은 게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 A로 묶은 A분의 2가 요게 될 거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자면 이거야. 4차 방정식의 내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4차 방정식의 내근의 곱은 A분의 2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억해.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는 그 근의 곱이야. 근데 차수가 짝수 차수잖아? 그럼 플러스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지. 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인데 2차는 짝수잖아. 그래서 뭐야? 플러스. 3차는 AX 세제곱에서 D로 끝나지. A분의 D. A분의 D가 공식인데 3차는 홀수니까 마이너스라고 기억해주면 돼. 그럼 5차 방정식의 5근의 곱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인데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럼 5차 방정식의 5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최고차항 계수분의 그 다음 차수 분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기억해주면 그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다. 알겠지? 근의 합과 근의 곱 정도를 외워두자 이거야. 근데 물론 3차는 다 외워야 돼. 3차는 세근의 합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의 합이 얼마야? A분의 C. 세근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건 외워야 되고 나머지 차수 정도는 합과 곱 정도는 너네가 유도하자 이거지. 알겠지? 그럼 또 그것도 편하게 푸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고 나면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라는 거 배웠어. 그치?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고 또 하나는 마3이래.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최고차항 A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다 라고 푸는 거지. 이게 무슨 느낌인 거냐? 2와 3을 근으로 가지면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걸 전개한 형태를 그냥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치?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라고.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도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그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도 외워놔야 돼. x세제곱, 물론 최고차항 a에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라고 외워놔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솔직히 몰라도 되는 것 같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이걸 알면 편하게 푸는 문제가 있어. 그럼 아마 내가 그런 문제를 하면 그렇게 쓸 건데 나도 그건 쓸 건데 몰라도 괜찮아. 알면 유용한 거 맞는데 몰라도 괜찮아. 왜 괜찮냐면 아까 잘 봐. 어떤 3차 방정식 요 3차 방정식이 만약에 너네한테 요렇게 나올 거야. 요거의 한 근이 3이고 또 하나는 2-i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근은 얼마라는 걸 알아? 2 플러스 i. 근데 물론 개수가 유리수 실수란 말이 있을 때. 그치? 개수가 실수야란 말이 있을 때만 가능해. 근데 실수야라고 하면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요거보다는 이런 형태를 더 많이 써. 3을 근으로 가죠? 요거. 그럼 분명히 얘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2차 식에서 근이 얘네 둘이 나왔다는 소리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다 라고 쓰면 되거든. 요렇게. 알겠지? 그러고 나서 보통 너네한테 뭐 2차항의 개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얘랑 전개한 거랑 얘랑 전개한 거랑 더하면 되지 라고 해도 난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물론 알면 편한 건 맞아. 알면 편한 건 맞는데 보통 이런 혈렉은 나올 때가 더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래도 기억해두면 좋고 근데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꼭 외워야 된다. 요 문제 유형인데 요거는 좀 외워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 자주 나오고 유명한 문제라서 이미 다 외운 애들이 있을 거야. 맞지? 그래도 설명을 좀 해보면 잘 봐. 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 저걸 w를 오메가라고 보통 읽거든. 오메가라고 할 때 뭐 이런 문제인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랑, 두 번째,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지금 저 문제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은 얘야 얘야? 얘야 라고 구분할 수 있으면 돼야겠지? 그럼 얘면 어떻게 되냐? 얘를 풀 때 또 이렇게 푸는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라고. 그럼 내가 이걸 풀 때 아까 인수분해 한다 그랬죠? 이 인수분해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방정식에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한 허근. 그럼 얘가 0 되는 실근 1은 아닐 거 아니야? 요게 0 되는 거겠지. 요게 0 되는 거. 그럼 요게 0 되는 걸 구해보면 근해 공식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에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는 요거, 또 하나는 요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한 허근을 한다고 했으니 얘를 잡든 상관없거든 솔직히. 누구로 하든 상관없어. 얘를 오메가라고 해볼게. 얘를 오메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자동적으로 얘는 오메가 바가 됩니다. 얘랑 서로 켤레 관계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나오는 성질이 총 나는 세 가지 정도를 가르쳐. 첫 번째,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하면 그 오메가라는 건 여기서 나온 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야. 오메가 세제곱하면 1. 두 번째, 그 오메가라는 건 여기서 나온 근이기도 하지만 얘가 0이 된다를 풀어가지고 나온 게 이 둘이거든. 그래서 얘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이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좀 특이한데 이 오메가를 제곱해보는 거야. 이 오메가를 제곱해볼 거야. 이 오메가를. 그럼 얘 제곱해보면 오메가의 제곱은 분모 4분의 제곱하면 분자는 1 마이너스 2루트 3i 플러스 3i 제곱이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럼 얘랑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약분 때리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기 때문에 요 오메가를 제곱하니까 얘가 된다.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얼마냐면 걔는 오메가 바랑 같다. 요 세 가지를 외워두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내가 너네한테 외우라고 막 시키는데 요 세 가지를 외워두면 나머지 것들을 유도해낼 수 있어서 그렇거든. 뭐냐면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뭘 또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요 나오는 오메가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있지만 이런 것도 물어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볼 거야. 그럼 너네는 이걸 가지고 얘를 유도해내야 되거든. 얘를 어떻게 유도해내냐? 잘 봐. 가볼게. 자,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면 내가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1이다라고 써서 상관없는 거지. 그치? 요 말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네. 양쪽을 오메가로 나누면. 맞아. 그럼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니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 얘는 여기다 써야겠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네. 그치?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니까. 그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를 넘어가면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랑 똑같다라고 기억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기억하는 건 아니고 유도하는 걸 기억하는 거야.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이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잘 봐.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봐.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며. 그럼 여기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네. 그지? 그럼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얘랑은 어떤 거야? 똑같은 거라서 얘도 마이너스야. 그지? 세 번째. 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볼게. 잘 봐. 아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1이었지. 그지? 요거. 그지? 근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다며. 그럼 얘는 또 뭐라고 써?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다? 1이다라고 외우는 거야. 이렇게. 풀이를 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린 요 세 가지를 외운 다음에 요 세 가지로 내가 원하는 형태가 이게 나올지 모르잖아. 그걸 유도해내면 돼. 알겠지? 요 세 개는 필히 외우고. 그래서 이걸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세 번째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고 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다라고 이 세 개를 나는 외우라고 시킵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음 이어서 요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번엔 너네한테 요거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출발할지 모르니까 둘 다 기억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얘가 0이 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해서 요 근이 두 개가 나올 거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할 때가 출발인 거야. 그럼 또 뭐를 오메가라고 하든 상관없거든. 편의상 얘를 오메가라고 할게. 얘가 오메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자동적으로 오메가 바가 되겠지. 둘이 켤레 관계일 테니.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질도 세 가지.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냐면 이번엔 마이너스. 왜? 여기서 나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면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성립할 테니. 두 번째, 요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여기서 나온 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다음 세 번째, 오메가를 제곱해보는 건데 얘를 제곱해볼게 이번에. 자, 이 오메가를 제곱해보면 얘는 분모 4분의 요거 제곱하면 1 플러스 2 루트 3i에 플러스 3i 제곱이라서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얘랑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약분 때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돼서 오메가 바랑 똑같지가 않아. 뭐가 달라? 전체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오메가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된다라고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외워줘야 된다. 얘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의 한 허그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같다. 근데 얘는 또 뭐랑 같냐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이것도 유도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 근데 그 유도는 하지 않을게. 어차피 유도하는 과정은 똑같아. 아까랑 똑같이. 정리해보면 돼. 그래서 요거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요 두 개를 필히 외워야 된다. 잘 봐. 그래서 문제가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구나 라고 느꼈어? 그럼 이거 노란색 3개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노란색 3개 써놓고 자 가보면 얘를 정리해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며. 그치? 오메가 세제곱은 1이면 얘 오메가의 5제곱 중에서 오메가 세제곱을 지워도 되지. 1이니까. 그럼 쟤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의 4제곱도 오메가 세제곱을 까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은 그냥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얘가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1이니 얘가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다? 총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너네 그 복소수에서 진짜 많이 했을 거야. 거듭 제곱했는데 1이 나온다는 건 그 이후부터 뭐다? 반복된다. 맞지?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 거듭 제곱들을 내가 복소평면 위에 올려줬던 것들 기억나나? 그럼 그 복소평면 위에 올라가는 놈들은 거듭 제곱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 0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잘 봐.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일단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x세제곱에 1이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하면 이 세 개가 나온다는 거 알겠어? 그럼 너네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건 3개씩 반복된다는 건 이해할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건 알겠지. 왜? 잘 봐. 너네한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6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해봐. 그때 너네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냅두고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을 지우면 오메가인 거지.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인 거고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인 거니까 반복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세 개의 합은 잘 봐.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1이잖아. 근데 그 세 개는 요거 아니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지. 그래서 연속된 세 개의 합이 얼마야? 0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3개씩 거듭 제곱이 반복되는데 연속된 세 개의 합은 얼마다? 0이니까 사실 얘는 요거 그냥 3개 제끼고 시작하면 돼. 요거 풀면 되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더 빠른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잘 봐. 얘도 세제곱 했더니 얼마 나왔대? 마이너스 1 나왔대. 그럼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왔다는 건 몇 제곱을 해야 1 나와? 6제곱을 해야 1 나온다. 그치? 세제곱의 제곱이 1일 테니. 그치? 그래서 얘는 6개씩 반복될 거야. 그럼 그 6개의 합도 0이냐? 얘도 복수 평면에 올려보면 0이야. 근데 확인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5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6제곱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을 지울 수 있어.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야.
오메가의 5제곱도 오메가의 세제곱을 지울 수 있는데 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1이라고 해도 되지.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는 거지. 그래서 6개의 합은 얼마다? 0이다 라고 푸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아마 여기에 써 있었어. 조금 정리해 놓을까? 그래도 여기 다 써 있거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는 0이다. 근데 요거 밑에 없지 않아. 요것도 적어놓고 요것도 잠깐 적어놔. 요거 잠깐 적어놔 여기다. 그럼 이어서 갈게.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의 유형이 내가 크게 3가지가 있다 했어. 3, 4차 방정식인 고차 방정식은 이게 끝이야 이제. 이게 끝이고 이어서 연립 방정식과 이제 부정 방정식을 설명하면 되는데 가볼게.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연립하는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동시에 만족하는 뭐 x, y를 구해줘 이런 게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 연립 방정식을 푸는 유형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와 2차가 연립될 때. 1차와 2차가 연립될 때. 1차와 2차.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2차가 연립될 때. 2차, 2차가 연립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2차, 2차인데 보통 2차, 2차인데 얘처럼 는영 꼴이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고 얘가 어떤 자연수 꼴이면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잘 봐. 첫 번째, 일단 쉬운 것부터 가보자. 그러니까 너네가 1차를 연립하는 방법은 다 알잖아. 너네한테 예를 들어 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랑 뭐 x 플러스 y는 6 요걸 풀어달래. 그럼 당연히 뭐해? 뭐 가간법 이용하거나 맞지? 둘이 더하거나 빼서 식을 정리하거나 맞지? 혹은 대입법을 이용하지. 그치? 결국 이거잖아.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미지수를 줄이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더해가지고 3x는 9다라고 바꿔서 미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해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미지수를 줄이든지 라고 푸는 게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너네한테 요 1차, 2차의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은 얘는 무조건 뭐밖에 없냐면 1차, 2차는 가간법, 대입법 두 종류가 존재하지만 1차, 2차는 무조건 얘를 한 문자로 바꿔서 그거를 여기 2차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얘는 대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어. 근데 물론 또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해. 왜냐면 경우에 따라 좀 다르거든. 근데 대부분은 1차, 2차잖아? 그럼 걔를 한 문자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돼.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요거였던 것 같아. 자, 다음 보면 연립방정식 요 놈을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해달래. 자, 보면 위에 있는 식은 몇 차식? 1차식. 아래에 있는 식은 몇 차식? 2차식. 자, 얘 몇 차야? 2차. 얘는 2차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미지수 곱해진 개수가 다 차수야. 얘 2차야. 얘도 몇 차야? 2차. 그래서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위에 있는 1차를 이렇게 쓰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지. 그거를 여기 있는 x에다 때려 넣는 거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에 전체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3 y 플러스 y제곱은 3이다. 야, 너무 당연한 건데 위에 있는 식을 한 문자로 바꿔서 위에다 또 집어넣으면 의미가 없다? 그럼 걔는 그냥 0 나올 거야. 야, 위에 있는 걸 정리했는데 당연히 아래다 집어넣어야지. 맞지? 이렇게 풀 거다. 그래서 이거 전개해보면 얘는 4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 플러스가 아니네.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y 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쓸게. 헷갈리네. 자, 가볼게. 4y제곱에서 2y제곱 뺀 다음에 y제곱 더하면은 3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랑 플러스 3y 만나면 마이너스 9y. 플러스 9랑 3 만나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전체를 3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2 하나 1 하나인데 마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 해는 y가 2면 x가 얼마인지는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상관없거든? 근데 얘 1차가 편하잖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는 1. 그래서 y가 1이면 x는 1 나오나? 요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해가 요렇게 순서쌍처럼 요렇게
연립방정식처럼 x는 얼마, y는 얼마, x는 얼마, y는 얼마라고 쓰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긴 한데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순서상으로.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 1차랑 2차를 연립하잖아? 1차랑 2차를 연립하잖아? 그럼 요때 해는 최대 몇 개가 나오냐면 최대 2개가 나온다라고 기억해줘야 돼. 얘는 해가 최대 2개 나와. 해가 최대 2개. 1차랑 2차랑 연립하면 해가 최대 2개 나온다. 왜 그런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2차. 1차 중엔 대표적인 게 직선이잖아.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교점 몇 개야? 2개. 2차로 이루어진 게 또 뭐도 있냐? 원 이거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이런 거. 원과 직선의 교점도 최대 몇 개야? 2개. 당연히 몇 개 만날 수도 있어? 하나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최대 2개라는 거야, 최대. 그 다음에 그럼 저거는 뭔데요? 라고 하면 저거는 아마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거나 아니면 포물선일 거야. 이렇게. 그거는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배워. 근데 그것까지 이해하라는 건 아니야. 당연히 안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어쨌든 2차랑 1차랑 연립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2차, 1차를 연립하면 교점이 최대 2개 나오는구나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 알겠지? 최대 2개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1차, 2차를 연립하면 이런 식으로 풀 거라는 거. 목소리가 되게 쉰 듯 좀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맞지? 존나 저 새끼 왜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네? 맞지? 뭔가 걸걸한 듯 짜증나는데 뭔가? 좀 작게 말할게. 이어서 두 번째 2차, 2차를 연립하래. 2차, 2차. 그럼 2차, 2차를 연립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차, 2차는 1차를 한 문자로 바꿔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데 2차, 2차는 그렇게 안 되고 이 인수분해가 될 때랑 안 될 때가 나눠지는데 얘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분명히 웬만하면 있을 거야. 그럼 그 인수분해 되는 애를 뭐 곱하기 뭐는 0꼴로 바꿔. 는 0인 애를 보통 인수분해가 되게 줘.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일 거 아니야.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건. 그래서 그 경우를 한 번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고 또 한 번 이 경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서 두 번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귀찮지. 그치? 그래서 2차, 2차가 연립이 되면 그런 느낌이거든. 잘 봐. 얘 볼게. 아니 얘 너무 쉬운데? 얘 볼게. 잘 봐. 얘 볼게. 다음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요거의 해를 구해달래. 위에 있는 식 몇 차식? 2차식. 아래에 있는 식 몇 차식? 그것도 2차식. 그래서 요 2차와 요 2차를 뭐 해달라는 거냐면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구해달래. 근데 보통은 는영이 써있는 것들이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약간 약속 같은 거야. 안 그러면 좀 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식 뭘로 인수분해 돼? x 마이너스 4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이다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럼 얘는 두 가지인 거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x랑 4y랑 같다라는 거고 얘가 0이라는 건 x랑 마이너스 y랑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경우를 첫 번째 요 경우를 먼저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4y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6y제곱 플러스 2y제곱이지. 그럼 18y제곱이 얼마? 18y제곱은 얼마? 1. 그럼 y제곱이 1이라는 건 y는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y가 1이면 x는 얼마야?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요거 가지고 연립한 건데 y가 1이면 x는 4. y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4 해서 일단 한 쌍 한 쌍에서 총 2개가 나온 거야. 이어서 두 번째 이번엔 얘를 풀어달래. 요 경우는 또 뭐 하면 돼? 또 집어넣겠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어차피 y제곱이고 3y제곱이 얼마? 18. 그럼 y제곱은 얼마? 6.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거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래서 y가 만약에 루트 6이면 x는 얼마야? 또 야 이걸 놓고 풀었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얘를 이용해서 푼 건데 y가 루트 6이면 x는 마이너스 루트 6.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x는 루트 6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해가 최대 몇 개 나오냐? 얘는 해가 최대 4쌍이 나올 거다. 4개. 4개. 왜 그런 거냐? 잘 봐. 얘도 마찬가지로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8이라는 건 조금 원방이랑 좀 다르지. 원방은 x제곱이랑 y제곱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y 개수가 좀 더 크네. 어떤 원이냐? 타원이야. 타원. 어떤 타원과 타원의 교점을 구하면 어떻게 돼? 해가 몇 개 나와? 4개 나올 수 있거든. 그치? 혹은 이렇게 돼. 2차의 대표적인 포물선과 원이랑 교점 구하면 몇 개 나와? 4개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최대 4개인 거야. 왜? 원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하나, 둘, 여기선 접해버려. 3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최대 4개까지 나올 거다라는 거. 알겠지?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다. 그래서 2차, 2차를 연립하면 해가 몇 개 나온다? 최대 4개 나오고 2차, 2차를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 있을 텐데 그 인수분해가 되는 놈을 두 개로 쪼개서 두 번 풀어주면 돼. 좀 귀찮지? 그 다음 이제 2차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 대표적인 게 얘는 아닌데 뒤에 있는 걸로 할게. 2차 중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 있어. 누구냐? 얘 갈게. 사실 얘는 2차도 아니야. 자, 위에 있는 식 보면 뭐야? 몇 차야? 위에 있는 식? 위에 있는 식 몇 차? 1차, 2차. 아래 있는 식 몇 차? 3차야. 맞지? 그래서 얘는 2차도 아니긴 해, 사실. 그래서 약간 그 외, 번외라고 하는데, 얘가 아닌 2차인데 인수분해가 아닌 나머지 유형은 대부분은 뭘 거냐? 대칭식일 거야. 아까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그 대칭식이요. 그 대칭식 말고 좀 다른 대칭식. 연립방정식에서의 대칭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x랑 y 문자가 두 개 등장할 거 아니야. 그 문자 두 개가 서로 대칭이 이루는 거. 예를 들어 x 플러스 y가 존재하거나 xy가 존재하거나 혹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존재하거나 쟤처럼 뭐 x제곱 y 플러스 xy 제곱 이런 거 혹은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런 거 뭔가 x랑 y랑 뭔가 대칭성 있게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등장하면 아, 이 새끼는 대칭식이구나 라고 느끼면 되고 그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요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해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다. 무슨 느낌인지 보여줄게. 잘 봐. 내가 저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얘가 대칭식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야. 왜냐? 인수분해가 안 돼. 는형이 아니거든 보통. 그지? 그래서 뭐 할 거냐? 얘를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하고 xy를 b라고 좀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가 a고 얘가 b인 거지.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y에 x 플러스 y라고. 맞니? xy를 묶으면 그럼 얘는 a, b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4라는 거였어. 요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원래는 2차, 3차라고 하더니 지금 차수가 어떻게 됐어? 1차, 2차로 바뀌었지. 그 차수를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럼 차수가 좀 떨어졌네? 그럼 1차, 2차네? 그럼 1차, 2차 어떻게 푼다고? 한 문자로 바꿔서 돼.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위에 있는 식을, b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써주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얘는 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될 것 같은데? 뭘로 돼? 6 하나? 아 이거 안 되네? 미안해. 되나? 6 하나? 4 하나 이렇게. 그치? 어디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그 지금 a가 마이너스 6 아니면 4인 거네.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 나왔어. 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 나왔어. 그럼 b는 얼마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얼마? 4. a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지. a가 4가 나왔어.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근데 나는 a, b를 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 나는 뭐가 궁금해? xy가 궁금했던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a가 마이너스 6이고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4일 때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xy를 구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잠깐 잘 봐. 내가 이거를 1차, 2차라고 해서 대입해서 풀었지. 그치? 근데 좀 귀찮잖아. 그치? 근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된다. 잘 봐. 내가 어떤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어떤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나왔다.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냐면 더해서 얘가 나오고 곱해서 얘가 나왔다.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4인 어떤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도 돼. 두근의 합이 이거면서 두근의 곱이 이건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요게 얘랑 똑같이. 그지? 여기서 나오는 x값 두 개가 a값 두 개일 거야. 그럼 자동적으로 b값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 어차피 얘를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는 거면 니네가 요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얘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걸 이렇게 쓰지 않아도 더해서 얘 나오고 곱해서 얘 나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곱해서 얘 나오고 더해서 얘 나오는 거 찾는 거잖아. 그걸 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뭐뭐로 쪼개줘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여기서부터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4 나오는 게 뭐야? 물론 해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6하고 마이너스 6하고 4. 그럼 당연히 반대로 4하고 마이너스 6. 그래서 그 a, b가 그 두 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면 잘 봐. 이거야. 얘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a가 이 두 개 나왔어.
그럼 xy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a가 4일 때랑 b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또 이제 이거야. 더해서 4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오는 게 뭐 있어? 안 되네. 그럼 이거 안 되면 또 여기서 어떻게 해? 얘를 또 식 세우면 되지. 그때는 이거 식을 세워가지고 뭐 하면 돼? 근해 공식으로 가면 되겠지. 요거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해서 4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온다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은 0이다 해서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되네? 근해 공식으로 xy 구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더해서 얼마 곱해서 얼마가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이 될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라. 근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뭘 구하라 했냐? xy의 값을 구하래. xy가 아까 뭐 했냐면 나 얘 a로 치환했고 얘를 b로 치환했거든. 그러니까 결국 b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거 아님 이거니까 4하고 마이너스 6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대칭식이라는 게 보이면 뭔가 x, y가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가 보여 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저 식의 차수를 좀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그 느낌을 생각해 준다. 이걸 우린 대칭식이라고 한다. 마지막 그래서 2차 연립방정식. 근데 사실 연립방정식에서 이거 말고도 종류가 더 있어.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나머지도 있어. 근데 그때마다 다 설명하기 좀 애매하니까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해 줄게. 알겠지?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 이거 세 개일 거야. 알겠지? 이어서 마지막 유형인데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도 알았으니까 마지막은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나와. 부정방정식. 그럼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연립방정식의 의미가 뭐였냐면 2x-y가 5고 x 플러스 2y가 3이야. 이 두 개를 만족하는 xy를 구해줘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지. 대입법 혹은 가간법을 이용해서 xy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하라고 하면 맞지? 근데 너네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얘만 만족하는 xy를 구해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무수히 많을 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의미가 뭐냐면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하라고 하니까 해를 하나로 혹은 두 개, 몇 개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y는 무수히 많아. 1, 1도 되고 2, 2분의 1도 되고 3, 0도 되고 맞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국 구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야.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여러 개인 거야. 혹은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는 세 개인 거야. 어떤 느낌이냐?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존재해야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은 거야.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정방정식을 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뜬금없이 풀려고 하면 못 푸는데 만약에 xy는 자연수라고 하면 딱 뭐가 정해지지. 1하고 1밖에 안 된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간단한 부정방정식이야. 당연히 근데 문제는 좀 더 복잡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가보면 자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1보다 큰 세 자연수 a, x, y에 대하여 얘네 둘이 곱해서 1이 나오는 걸 구해달라. 원래는 둘이 곱해서 1 나오는 건 얼마나 많았겠어. 역수관계면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연수래. 자연수에다 자연수 곱하면 자연수지. 거기서 자연수 뺐고 자연수 뺐어.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자연수는 아니고 정수.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음의 정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정수. 그럼 정수 두 개 곱해서 1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진 않다고. 뭐밖에 없어? 둘이 곱해서 1 나오려면 둘 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그래서 어떤 걸 풀라는 거냐?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1이면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1. 요 경우 한번 풀고 두 번째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면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인 요 경우 두 번 풀라 이거야. 요거 두 개 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얘부터 풀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 y를 넘겨서 x 플러스 2라고 써도 되니?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볼게. 그럼 얘는 ax에 마이너스 y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1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렇게. 그럼 얘는 x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에 넘어가면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해가지고 5가 나오는 걸 찾을 건데 x는 자연수, a도 자연수. 자연수에서 1 빼면 정수. 근데 어쨌든 얘가 양의 정수일 거 아니야? 자연수니까.
둘 다 양수겠지. 곱해서 5 나오는 거 뭐 있어? 1, 5거나 5, 1이거나. 맞아? 근데 이건 안 돼. 왜 안 되냐?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1보다 큰 자연수 a, x, y래. 이거 안 되잖아. x 1일 때. 그럼 x는 뭐야? 5겠네. 그럼 x가 5면 a는 얼마여야 돼? 2인 거지. 그래서 a, x, y를 순서상 쓰라 그러면 a가 2고 x가 5인 거야. 그럼 x가 5일 때 y는 얼만데? 그치? 요거 한번 풀고. 두 번째 얘 풀겠지. 이제. 얘도 똑같이 가면 되겠지. y는 x 플러스 4. 그래서 뭐해? 또 집어넣으니까 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x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은 5 이렇게 돼. 얘 똑같네. 이렇게. 혹시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을까? 왜 똑같지? 똑같나 봐. 그래서 어떻게 돼? 둘이 곱해가지고 뭐? 5 되는 거. 맞지? 얘는 뭐 있어? 5일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지금 a가 2고 x가 5고 대신 y는 9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2, 5, 9네. 그 중에 뭐 합의 최소값이니까 얘인가 봐. 그지? 근데 뭔가 찜찜한데 내가 혹시 뭐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대표적인 부정방정식도 하나 보여줄게. 솔직히 요거는 좀 대표적이진 않고 보통 대표적인 부정방정식 너네가 다 알고 있을 거야.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요? 이렇게 해볼까? 이런 거. 다음 요걸 만족하는 xy를 구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무수히 많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 요걸 만족하는 이렇게 해볼까?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x, y의 뭐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의미 아닌 정수 x, 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진짜 대표적으로 많이 보일 텐데 요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문제 유형이야. 얘를 보면 억지로 인수분해할 거야. 억지로. 물론 완벽한 인수분해는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쓸 수 있어. x 곱하기 뭐, y 곱하기 뭐라고. 그러면서 얘를 전개한 형태가 얘가 나오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예를 들어 xy. 그 다음에 이거 얘랑 얘랑 곱하면 xy.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분배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도 마이너스 1. 근데 그렇게 하면 상수가 얼마야? 1인데 얘랑 다르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마4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얘를 좀 변형하면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x-1 곱하기 y-1이 얼마야? 4다라고 쓸 수 있고 x랑 y가 정수라면 어쨌든 정수에서 1 빼도 정수고 정수에서 1 빼도 정수일 거 아니야. 정수 2개 곱해서 4 나오는 거 뭐 있는데? 1, 4, 2, 2, 4, 1. 혹은 혹시 모르니까 마 1, 마 4 혹시 모르니까 마 2, 마 2, 마 4, 마 1로 확인하는 거지. 가보자. 자, 가보자. 자, 얘가 4, 1, 4가 나오려면 x 얼마여야 돼? 2, y는 5. 요거 나오겠네. 그지? 일단 의미 아닌 정수 맞죠? 가능해. 그 다음에 2, 2 나오려면 3, 3. 가능하네. 그럼 얘는 5인가 봐. 반대니까.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나오려면 0 가능하지? 근데 마4 나오려면 얼마야? 마3인가? 그럼 이거 안 되겠네. 의미 아닌 정수니까. 내가 볼 때 이 세 개인가 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부정방정식. 알겠지?